일장 시작 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밤은 때때로 말보다 많은 것을 말한다. 그것은 어둠의 밀도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말이 멈춘 자리에서 묻혀있던 질문들이 물결처럼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그중 하나는 이렇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처음엔 기술의 가능성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이 질문이 품고 있는 건 단지 기술의 방향이 아니다. 이 질문은 이렇게 되물린다. 그렇다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감각하고 왜 감정에 흔들리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은 단순한 배경인가? 아니면 감정이 숨쉬는 실존의 무대인가? 이 질문은 차가운 논리를 거부한다. 그보다는 느릿한 감각의 시간 속에서, 말 없는 장소들 속에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 2장 감각은 기억보다 먼저 태어난다. 우리는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먼저 느낀다. 빛이 닿기 전 공기의 흐름이 감지되고 그 흐름 속에서 감정이 먼저 깨어난다. 감각은 기억보다 먼저 태어난다. 기억은 감각의 두께를 지닌 껍질일 뿐이다. 누군가의 체온, 어느 여름날의 바람결, 한 잔의 차에서 피어오른 향기. 모두는 설명될 수 없다. 인공지능은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감각이 아니다. 기억의 총합은 감정의 진동을 포함하지 않는다. 인간은 감각 속에서 흔들린다. 그 흔들림이야말로 존재의 근본이며 그 떨림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다. 3장 공간은 감각이 사는 장소다. 공간은 벽과 천장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곳에 누가 있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어떤 기억이 흘렀는지가 공간을 공간답게 만든다. 공간은 감각이 사는 장소다. 어떤 골목은 슬프고 어떤 방은 이상하게 조용하다. 그리고 그 모든 감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늬처럼 스며 있다. 디자인은 그 감각의 무늬를 읽는 일이다. 소리 없는 언어를 이해하고 침묵 속에 깃든 의미를 발견하는 일이다. 기계는 공간을 측정할 수 있다. 조도, 온도, 음향, 재질의 밀도까지. 그러나 그 모든 수치가 말하지 못하는 건 왜 이 방에 들어오면 눈물이 나는가? 에 대해서는 아직 대답하지 못한다. 4장 착각의 철학 오류의 아름다움. 인간은 자주 착각한다. 기억을 왜곡하고 형태를 잘못 인식하며 감정을 비논리적으로 연결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착각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좁은 방을 넓게 느끼는 감각, 낡은 벽에서 느끼는 따스함, 빛과 그림자가 어긋난 자리에서 발견하는 평온. 이것은 오류가 아니다. 이것은 감각이 창조해내는 오직 인간만의 해석이다. 디자인은 그 착각을 담는 언어이며 그 오류를 가능성으로 바꾸는 프레임이다. 기계는 오류를 줄이려 한다. 하지만 인간은 바로 그 오류를 통해 세계를 다시 본다. 5장 감정은 공간 속에서 피어난다. 감정은 공기처럼 퍼지고 재처럼 스며들고 빛처럼 굴절한다. 우리는 공간 안에서 감정을 느낀다. 때로는 이유 없이 편안하거나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에 휩싸인다. 그 감정은 구조가 아닌 맥락이며 재질이 아닌 경험이며 장식이 아닌 기억이다. 공간 디자인은 이 감정에 집을 짓는 일이다. 그리하여 어떤 장소는 사람을 치유하고 어떤 장소는 사람을 버텨내게 한다. 기계가 감정을 예측하는 시대라지만 느낌은 여전히 인간의 고유한 말이다. 6장 감각의 발생론 존재의 맨 처음부터. 감각은 단지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수단이 아니다. 감각은 존재 그 자체의 형식이다.
인간은 태어나기 전 모태 안에서 빛도 없이 언어도 없이 소리와 진동으로 세계를 만난다. 그 최초의 경험은 논리가 아니라 감각이다. 감각은 세계에 닿는 가장 오래된 방법이며 그 방법은 이성과 인식이 형성되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 심어진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통해 학습한다. 하지만 인간은 감각을 통해 존재한다. 존재한다는 것은 느낀다는 것이다. 이 감각의 발생론을 이해할 때 우리는 기술이 도달하지 못하는 인간의 깊이를 어렴풋이나마 본다. 7장 침묵과 감각, 비어 있음이 만드는 울림.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한다. 공간도 마찬가지다. 빈방, 비어 있는 창, 침묵이 감싸고 있는 회랑.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되돌려 듣는다. 디자인은 무언을 설계하는 예술이다. 침묵의 구조, 여백의 감정. 그것은 비어 있음의 미학이며 그 비어 있음은 우리에게 사유의 여지를 남긴다. 인공지능은 채우는 데 능하다. 데이터로, 기능으로, 색으로, 구조로. 그러나 인간은 때때로 비워진 곳에서 감정을 얻는다. 그리하여 침묵은 감각의 또 다른 언어가 된다. 8장 감각의 정치성. 감정은 어떻게 공간 속에 불평등하게 배치되는가? 모든 감각은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누군가에게는 편안한 공간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억압일 수 있다. 공간은 정치적이다. 빛의 배분, 공기의 흐름, 소리의 통로, 시선의 구조. 이 모든 것은 누군가의 권력과 선택을 반영한다. 감정도 배치된다. 그리고 그 배치는 사회적 맥락과 계급의 언어 속에 내장되어 있다. 디자인은 단순한 미학이 아니다. 디자인은 감정의 정치를 배치하는 기술이며 그 정치가 어떤 감각을 허용하고 어떤 감정을 억압할지를 결정한다. 인공지능이 제안하는 공간은 그 권력 구조를 망각한 채 중립적인 제안을 하는 척하지만 그 안에도 여전히 편향된 감각의 위계가 존재한다. 9장 기계와 감각, 복합체로서의 인간 그리고 디자인의 존재론. 우리는 이제 기계와 함께 감각하는 존재가 되었다. 카메라를 통해 세상을 보고 센서를 통해 촉감을 이해하며 기계를 통해 감정을 모방한다. 인간은 더 이상 순수한 감각의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기술과 뒤섞인 기계 마이너스 감각 복합체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무언가가 있다. 직관, 즉흥, 낯선 감정에 대한 열림. 디자인은 그 열림을 위한 장을 만드는 일이다. 존재가 드러나는 장소, 감각이 태어나는 틈. 그 틈을 설계하고 그 틈을 지키는 것이 디자인의 존재론이다. 기술은 빠르지만 감각은 느리다. 기계는 정확하지만 인간은 부정확하다. 그러나 바로 그 느림과 부정확함이 우리를 존재하게 한다. 우리는 묻는 것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감각하는 것으로 살아간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본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우리는 다르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기계는 감각할 수 없다. 기계는 그리워하지 않는다. 기계는 침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 그렇기에 인간이다. 그렇기에 디자인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공간을 짓는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존재한다.